안녕하세요. 메가랜드 7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입니다. 21번부터 보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연결이 1번 폐업, 휴업, 폐업, 재개, 변경 신고 다 미리 해야 되죠. 2번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후 10일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전에 미리 하는 게 아니죠. 사후 1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잘못됐습니다. 3번은 인장 등록은 고용신고 시에 해도 되고 업무 개시 전에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책임을 위한 보정 설정은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또는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에 하면 되겠죠. 5번에 분사무소의 업무 보정 설정은 보정 설정 신고 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도 미리 보정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등록할 때는 미리 못하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정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22번 협회 공제운영위원회에 관해서 틀린 것입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자, 1번입니다. 공제사업운영위원회는 심의감독의 성격으로 필수위원회이다. 공제운영위원회는 둔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둘 수 있다. 2번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내로 구성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 위원은 10명 이상 15명, 분쟁조정위원회는 5명 이상 30명 이하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회의 회장과 임원이 되는 경우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19명 중에서 6명 이하여야 합니다. 협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4번에 공제사업운영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맞습니다. 임기 2년입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연임 제한 없고 분쟁조정위원회도 연임 제한 없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이죠. 나머지 다 2년입니다. 5번에 공제사업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합니다. 상호간에 선출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네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부위원장 없죠? 그래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공제운영위원회는 부위원장 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과태료 처분청이 다른 경우입니다. 처분청이 다른 경우. 정답은 2번이네요. 2번은 등록관청입니다. 2번은 등록관청. 나머지는 다 협회네요. 협회가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네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미반납하면 100만원 과태료 시도지사,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는 모두 신고관청이 부과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입니다. 갑과 을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최대 얼마인가 이렇게 했네요. 포상금 액수가 되겠는데요. 자, 기억을 보면 기억. 갑은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였고 A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 처분 받으면 포상금 받을 수 있죠. 50만원이네요. 이게 갑 50만원. 갑에 대해서 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갑이 50만원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언은 을은 거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B를 신고하였고 신고관청은 과태료 6천만원을 부과하였다. 과태료 금액 20%죠? 그럼 1200만원인데
한도액이 1000만원이니까 요거는 1000만원이네요. 1천만원, 니은은 1천만원. 누가 받습니까? 1천만원을 1천만원을 을이 받을 수 있네요. 1천만원 을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을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갑과 을은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 없이 공동으로 허가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허가대상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한 개업공개사 시를 신고하였으나 검사는 시를 공소제기하였지만 판사로부터 무죄 판결받았다. 예, 무죄 판결받아도 공소제기됐기 때문에 포상금 나오죠. 얼마 나옵니까? 이거는 갑과 을이 각각 25만원씩이네. 50만원인데 50만원 가지고 두 명이 같이 왔으니까 25만원씩 나눠주네요. 25만원씩 갑 25만원, 을 2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을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D와 E를 신고하였고 허가관청은 D, E에 대하여 각각 이행강제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이행강제금이 얼마이든지 간에 50만원이죠. 50만원. 을은 50만원 50만원 해가지고 100만원 받네요. 그래서 받는 금액이 을은 1125만원, 갑은 75만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시험에 작년에 두 문제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법 한 문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한 문제. 우리 암기 프린트는 28번에 있는데 개업공개사는 무부양, 광시, 공시,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거짓, 해임, 허가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거짓, 해임, 허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는 무부양,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되어 개공 아닌 자가 강구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 제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5번 문제입니다. 실무교육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실무교육은 대학 전문대, 협회,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관련해서는 법원행정처장 없죠? 법원행정처장은 매수신청 대리 실무교육,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아야 됩니다. 답 5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26번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운영규정 제정 승인은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지정 취소하여야 한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하는 게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 해설에 보면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설되어 있는데 그 해설만 보고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먼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한 자 중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합니다. 자, 4번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지정요건만 갖추면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요건이 뭡니까? 5 빼기 2는 3이라고 했죠.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용가입 신청을 해야 되고요. 개업공개사가 정보처리 기사 1인 이상, 공인중개사 1인 이상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하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정받은 업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방 PC 버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거짓정보 공개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정보망에 거짓으로 공개하면. 자, 다음은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계약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사용 안 해도 되죠?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로 말로 해도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업무 정지할 수 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말로 구두로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공법상 이용제한 공개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번에 있습니다. 특상태 조건 공검 했는데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정보 공개해야 되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입니다. 다만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아니고 실거래 가격 신고사항도 아닙니다. 물론 금융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도 아닙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권리 이전용, 권리 취득용이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은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소속공개사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 없습니다. 소속공개사는 오로지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물론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 체결했다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할 수 없다.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고 중개보수 50%까지만 비용 인정이 되죠. 자, 확인설명서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소속공개사가 작성할 수 있지만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개업공개사가 작성한다. 맞습니다.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해서는 소속공개사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 보존입니다.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이죠. 3번 중개사물 확인설명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대리 입찰 후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때에 작성 교부하는 게 아니라 위임계약 체결 시 작성합니다. 위임계약 체결 시. 그래서 틀렸네요. 위임계약 체결 시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매수신청 대리는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이죠. 4번 교부 측면에서 볼 때 중개사물 확인설명서는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나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은 취득의뢰인, 취득위임인 일방에게 교부하면 된다. 예. 매도 위임인은 없습니다. 그 경매는 국가가 매도를 하는 거니까 국가기관이 매도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보수가 기재되나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보수가 기재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매수신청 대리 보수 영수증은 법정 서식이 있고 매수신청 대리 보수가 얼마인지를 적어서 교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개보수 영수증은 법정 서식 없고 교부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해야 됩니다. 다음은 29번입니다. 옳은 것인데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면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천만원 이하 X고요. 그 다음에 2번 주택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하면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4번 토지 건축물에 대하여 거짓 신고를 한 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예, 그렇습니다. 거짓 신고하면 5%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거래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기 신청 전에
등기 신청 전입니다. 등기 신청 후가 아니고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정정 신청, 변경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해제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계약 대상 면적 변경 없이 거래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해야 되고요. 3번 공동매수의 경우 매수인의 변경,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4번 거래 지분 비율과 부동산 등의 면적은 거래 지분 비율, 면적 이 세 개는 정정, 변경 모두 다 가능합니다. 5번 다수 물건을 거래하는 경우 일부 물건의 변경도 변경 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물건의 추가 교체도 포함한다. 추가 교체는 안 되고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추가 교체는 안 됩니다. 물건이 3개였는데 2개로 변경할 수는 있지만 4개, 5개로 변경은 안 됩니다. 4개, 5개로 변경하려면 추가되는 부분은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